이번 이야기 네이트판 공포 실화 슬픈 이야기. 예전엔 배에 여자나 불길한 동물은 태우지 않았어. 대표적인 동물은 뱀이지. 특히 임신한 여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배에 태워주질 않았어. 그렇게 되면 배가 난파당한다는 속설이 있었거든. 풍선 알아? 고무풍선 말고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를 풍선이라고 해. 바람을 동력으로 배를 몰았던 시절 이야기야. 엄청 오래된 이야기겠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혹시 1940년 이전 출생자 없지? 안개가 자욱한 망망대해에서 집채만한 돛을 달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풍선의 모습은 장관이었어. 저거 뭐지? 간판장님, 저기 사람이 서 있는데요. 자네는 바다 처음이라 그렇지. 사람이 아니고 물개나 고래 같은 거요. 사람 같은데 이쪽으로 와요. 간판장은 또 물개나 바다사자 따위를 보고 사람으로 착각했을 거라 생각했어. 보통 바다라는 곳은 특히 망망대해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착각을 종종 하거든. 예전 어부들도 두공이나 물개를 보고 인어로 착각했으니까. 조차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뭘 보고 이리 호들갑이여. 갑판장은 귀찮은데 바다를 바라봤어. 저만치 서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배로 향하는 물체가 있었어. 물개가 저렇게 바다 위를 평지처럼 걸을 수 있나? 짙은 안개 때문에 정확하게 형체를 알아보기 쉽지 않았는데 배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형체가 또렷해졌어. 저게 뭐야? 돛을 높이 올리고 빨리 앞으로 가는 거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간판장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선원들을 독려하며 선장에게 지시하여 빠르게 뱃머리를 우회해서 배를 몰기 시작했어. 자네답지 않게 무슨 유난을 이렇게 떨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선원들 보기 창피하지 않은가? 자네 말이라 내 무작정 뱃머리를 돌리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배를 몰아 무작정 가까운 섬 근처에 정박한 선장이 조심스럽게 간판장에게 물었어. 영우라, 내가 배를 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같은 건 처음 본다. 나도 자네와 한 배를 탄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같이 긴장한 건 처음 보네. 말이나 들어보세. 아까 바다에서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건가? 나도 예전에 고래나 물개를 보고 인어나 사람이라 착각한 적은 있었는데 오늘 본 것은 영락없는 사람이었네. 무슨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있겠는가. 오랫동안 바다에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안개 때문에 착각한 거겠지. 내가 사람하고 물개 따위를 구별 못하겠는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물개 보거나 들은 적 있는가? 이번에 들어온 철민이가 자꾸 사람 같은 게 배로 온다 해서 초짜라 물개를 잘못 보고 그런 줄 알고 내가 뱃머리로 가서 봤는데 배가 남산만큼 부른 임산부가 물 위를 걸어오더란 말이세. 어허, 자네가 요즘 기가 허해서 헛것을 본 거지. 섬에 들어가서 하룻밤 땅 밟고 오면 괜찮아지겠지. 이왕 섬에 전박한 거 섬에서 하룻밤 묵고 그러고 나가세. 자네도 선원들도 지쳤으니 회포나 풀자고. 간판장은 선장 말처럼 바다에 지친 자신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어. 오랜만에 육지에서 따뜻하게 지낸 간판장과 선원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어. 섬에서 나올 때만 해도 파도 하나 없이 잔잔하던 바다는 갑자기 비를 동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파도도 갑자기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바다 날씨 참 예측하기 힘드네. 모두 단단히 잡고들 있어. 물이 빠지면 큰일이여. 간판장님, 여기 좀 와주세요. 철민이가 뭔가를 보고 놀라며 간판장을 불렀어. 철민이가 부르는 소리에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 파도치는 바다, 그리고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는 여자. 그것도 만삭의 여자. 바다에서 일평생을 살아온 갑판장조차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 철민이 역시 난생 처음 보는 상황에 이미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 이놈아! 정신 차려, 갑판장! 정신 차려! 자네 마저 그러면 어쩌라! 누군가 철민의 뺨을 때리며 갑판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나이가 가장 많은 천수 형님이었어. 16살에 배를 타기 시작해서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정말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자타가 공연하는 바닷사라. 이내 정신을 차린 갑판장은 조타실로 뛰어들어갔어. 선장은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덕만이, 밖에 무슨 일 있어? 왜 이리 어서 서네? 경근아, 밖에 한번 나가봐야. 왜? 무슨 일인데? 갑판장의 심각한 얼굴을 본 선장은 키를 갑판장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왔어. 저게 뭐야? 머리는 산발한 채 얼굴은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져 있고 눈은 멍하니 아무것도 없고 살은 녹아내린 데 뼈가 드러나 있고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불풀대로 부풀어 있는 여자가 선상에 서서 누군가를 찾는 듯 배 위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어.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물과 함께 살점들이 배 상판에 떨어져 나갔어. 아니, 물과 함께 흘러내렸어. 선원들은 공포에 떨며 주저앉거나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그나마 청수 형님이 겨우 선원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어. 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릴 듯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게 한눈에도 보였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 선장이 갑자기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청수 형님이 언제 왔는지 선장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지하여 그랬습니다. 제발 노여움 풀고 용서해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저희도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두 사람을 한동안 멍하니 있던 여자도 어깨를 들썩이는 걸 봐서 울고 있는 듯 했어. 한동안 그렇게 대치하던 여자는 다시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 이 상황에 어리둥절한 선원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 언제 그랬냐는데 파도도 잠잠해지고 선원들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어. 조타실로 다른 선원에게 맡긴 갑판장이 아직도 울고 있는 선장과 천수 형님을 위로하며 선실 안으로 들어갔어. 한동안 말이 없던 갑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청수 형님, 그리고 영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주게.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청수 형님이 말을 꺼냈어. 덕만이, 자네가 이 배를 타기 한전에 어느 섬에서 하루 묵은 적이 있네. 근데 그 섬에서 어쩔 수 없이 임산부를 태운 적이 있어. 너무 다급했거든. 우리 배가 마침 육지로 간다는 걸 안 임산부가 애를 낳기 위해서 하도 사정해서 배를 태워줬네. 근데 배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거래. 그때만 해도 임산부는 부정 탄다고 배를 안 태웠던 시절 아닌가. 배는 파도에 휩쓸리고 난파하기에 이르렀네. 근데 무지한 뱃사람들이 뭘 안가. 여자 때문에 부정 타서 그런다고 여자를 그만 가까운 섬 근처에 내버렸네. 아니, 근처 물에 버렸다는 게 맞겠지. 살아가는 내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네. 근데 오늘 보니 딱 그 여자였네. 하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었네.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어리석고 무지한 데서 나온 결과였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음날 간판장은 선원들을 지휘하여 배에 상을 하나 차리게 했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조촐한 제사를 지냈지. 아주 옛날 미신이 팽배하던 시절 무지함 속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이었어.